여러분 편안하시죠? 문깨비 장영입니다. 오늘은 32회차에 대응한 나만의 합격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문깨비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상담 내용들이 이러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분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분량으로 추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잘 내가 공부를 해서 시험장에서 나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없느냐 라는 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사항인 것 같았는데요.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컨텐츠라든지 커리큘럼으로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두 단어로 표현을 하면 저희들은 이걸 합격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 수험생들의 개개인에 해당되는 나만의 합격 전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합격 전략, 요 두 단어 중에 저는 오늘 이 전략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왜 따야 되는지, 따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할 건지, 이 자격증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간절함으로 표출이 되겠죠. 그래서 32회차에는 무조건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간절함이 어떤 노력이라든지 의지로 표출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공부하는 어떤 시간, 노력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가미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 시장은 자발적으로 뛰어든 시장이니까 대부분이 간절함은 굉장히 큽니다.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공부량이 될 수 있겠죠. 3시간을 투자하느냐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이라는 개념으로 표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복이라는 단어를 이 전략이라는 단어에 한번 녹여들여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략이라는 단어를 조금 쉽게 풀이하면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에 대한 최적의 방법을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최고의 방법이 아니고 최적의 방법이냐 하면 내 입장이 재수생도 있고 초보자일 수도 있고 입장이 다르죠. 또 공부 방법도 그 과목을 다 공부하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단원별로 잘라서 공부하는 게 내가 편하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민법보다는 개론이 좀 쉽다, 개론보다는 민법이 더 쉽다는 분도 계시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내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가장 최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에 전략을 최적의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저희들 문깨비 나름대로의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그 관점을 어떻게 반복하느냐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한번 볼까요? 4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앞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야 될 공부량이 분량이 너무 많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추려낼 거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잘라내고 정말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만 발라내는, 일단 추려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추려낸 것들을 가지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잘 추려내어서 그 추려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반복입니다.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반복할 거냐, 잘 정리된 핵심 내용들을 어떻게 반복할 거냐,
요 문제부터 귀결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가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내 실력 100% 발휘하는 겁니다. 최적의 방법은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가지치기 하고 그 가지치기 된 거를 정리를 하고 그 확 줄고 잘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반복을 하고 반복된 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시험장에서 100% 실력을 발휘하고 자 나만의 전략으로 수립되면 굉장히 좋겠죠. 좀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학원에 가면 강사님들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안 나옵니다.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10년이나 15년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나와도 틀려도 됩니다. 자 가지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꼭 공부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리입니다. 자 암기를 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꼭 담아두세요. 반복하셔야 됩니다. 나의 실력 100% 발휘하는 것은 학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잘 안 됩니다. 왜냐? 반복만 하라고 그럽니다. 요렇게 최소한 일반 학원이라든지 가면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해줍니다. 나름대로 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케비에서 제공해주는 전략의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지치기는 저희들은 개념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방대한 양들을 단원별로 중요한 개념으로 개념화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의 1.3단원에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사표시가 있죠. 그거를 6개 개념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진의안의 의사표시, 의표시, 착오 등등 6개로 개념화 시켜놓고 그 개념화된 거를 핵심 정리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하나하나의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분량이 최소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져 있을 겁니다. 뭐 많으신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 많은 분량을 이 정도 분량으로 줄여놓으면 빠진 게 있지 않느냐. 빠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90% 정도가 들어가 있고 10%가 빠졌다고 치면 그 10%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로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로. 자 이렇게 정리한 거를 가지고 문케비에서는 학원에서 절대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반복을 시켜줍니다. 이 문제가 그간에 나온 모든 기출 변형 문제로 풀여집니다. 하나의 개념들에 대해서 문제를 도출해 줄 때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 주냐 하면 어떤 한 개념이 지금까지 총 6번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6번에 대해서 나온 기출 지문은 총 30개일 거죠. 그 30개의 지문들이 각각의 반대 개념, 모의고사 내용, 예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문제로 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나오면 1번 지문은 30회차 나온 지문, 2번 지문은 17회차 나온 지문, 3번 지문은 감정평가에서 나온 지문 이런 형태로 문제가 만들어져서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딱 10분 딱 10문제만 푸시면 그간에 나왔던 기출지문 다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모두 고르시고라는 문제 유형까지 바꿔내주면서 반복하게끔 문제를 내어줍니다. 그 문제를 푸실 때마다 옆에 핵심 내용을 띄워줍니다. 여러분들 체험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하나의 화면이면 왼쪽에는 문제가 떠줍니다. 이 문제의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측에 핵심 내용을 띄워줍니다. 문제 읽고 핵심 내용 읽고 핵심 내용 읽고 문제 풀고 컨닝 하듯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핵심 내용은 고정되어 있더라도 문제는 계속 바뀌어집니다. 원하시는 만큼 바뀌어집니다. 알 때까지 바꿔집니다. 짧은 시간에 핵심 내용과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다 접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반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진정한 반복 아닐까요? 문제가 안 풀리면 기본서 돌아갔다가 또 안 되면 동영상 봤다가 동영상에도 또 달아 넣으면 이게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고 헤매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 5분의 1로 줄어들지만 한 문제를 파악함에 있어서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도록 문깨비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 이거는 문깨비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문제를 하루에 1시간씩만 1년간 푸시면 적응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31회차에 시험 치는 문깨비 회원분들 중에 가장 놀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시험을 칠 때 늘 시간이 부족했는데 시험장에 앉아서 문제를 보니 바로 답들이 도출이 되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넉넉했고 마킹 다시 재확인하고 몰랐던 문제들 다시 풀어보고 본인 스스로도 놀랐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의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병행해서 문제를 계속 풀어주는데 그 문제를 접하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태도라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거고요. 이 문제단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험 문제처럼 나와주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나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개인마다 성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연습 안 하신 분들은 정말로 적응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문깨비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부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은 이 4단계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 4단계를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그것이 나만의 합격 전략이 됩니다. 합격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통상 여러분들이 학원에 다니시면 한 6월 정도가 되면 개별적으로 합격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해 줍니다. 근데 그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합격 전략은 되게 수사적인 표현일 겁니다. 내가 민법을 50점 맞추었으니 개론은 75점 정도 맞춰야 되죠. 자, 75점 맞출 수 있도록 그간에 내가 공부했던 것들, 중요하다는 것들 계속 외우세요.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문깨비에서는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합격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대신에 그 합격 전략에 따라서 공부량을 결정해 줍니다. 합격 전략에 따라서 공부량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별표에 따라서 공부량을 결정합니다. 60점 정도만 맞으려고 하면 별표 2개까지만 하자. 70점 이상이 되려면 별표 1개까지만 공부하자. 별표 1개까지만 하더라도 분량이 너무 많으면 별표 1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자. 개론의 계산 문제 50개 유형을 다 하기 벅차다. 그래도 개론의 계산 문제 서너 문제를 맞춰야 되겠다고 하면 개론 계산 문제 유형에서 몇 개 이 부분만 하자. 결정을 해드립니다. 합격 전략을 이런 식으로 짜고 내가 내 실력에 맞게끔 점수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공부량, 개념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지만이 내가 그렇게 몰입을 할 수가 있죠. 몰입해서 공부하시고 100% 실력을 발휘하면 합격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나만의 합격 전략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문깨비는 이 4단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32회짜리 막 시작하는 이 즈음에 여러분들이 2021년 연말에 고생했던 노력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누군가와 함께 공부할 거냐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문깨비는 늘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